안녕하세요. 핑몬스터입니다. 어제 공유한 두 경기 모두 적중하면서 주말 경기에 배팅을 총알 확보 성공했습니다. 제가 정배당 메리트 없다고 하는 경기들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라치오 경기도 그렇고 지난번 리버풀 대 맨유 경기도 그렇고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영상 분석에서 추천드릴 두 경기도 정배팀은 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픽을 했고 그 픽에 대한 근거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인츠와 보움의 경기입니다. 마인츠의 최근 상승세가 믿겨지시나요? 최근 리그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했고 승리를 기록했던 팀들 중엔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프랑크푸르트 같은 리그 강호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승세의 주역에는 역시 이재성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우며 이 기간 4골과 2개의 도움, 특히 바이에른 뮌헨전에선 찬스 상황, 좋은 집중력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죠. 현재 마인츠를 이끌고 있는 보 헨릭센 감독은 지난 시즌 당시 강등권에 있던 마인츠의 소방수로 부임하여 6승 5무 2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고 팀을 강등권 탈출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리그 13위로 마감시키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잘 되는 감독들은 모든 이유가 있나 봅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강등권을 허덕였던 마인츠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7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 순위는 5위로 이대로라면 마인츠의 유럽 대항전 진출은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보 헨릭센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측면 윙백들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미드필드 제약을 더한 전진을 주문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전 경기에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은 나디 맘미리의 징계 결정은 꽤나 치명적입니다. 마인츠의 미드필더들 중 맘미리만큼 전진 패스나 공격 지형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또한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 부르카트가 2주간의 휴식기 이후에도 아직 복귀할 상태가 안된다는 점도 큰 악재이고요. 보움은 지난 시즌 리그 16위로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는데 정말 강등 문턱까지 가까웠었죠. 디셀도르프와의 1차전 홈에서 0-3 패배를 당하며 보움이 이대로 강등을 당하겠구나 싶었는데 2차전 오히려 디셀도르프의 홈에서 보움이 3-0 리드를 가져갔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보움이 잔류를 결정지었었죠. 당시 보움의 2군 감독이었던 하이코 부처를 1군 임시 감독으로 임명했었고 이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아쉽게도 하이코 부처는 1군 정식 감독이 되지 못했고 피터 자이들러 감독을 선임했지만 개막 이후 0승 1무 7패,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며 빠르게 경질되었고 디터 해킹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디터 해킹 감독이 부임 이후 성적은 1승 2무 3패로 15라운드 만에 드디어 보움이 리그 첫 승리를 기록했고 디터 해킹 감독 부임 전까지 경기당 평균 3실점을 기록했던 보움의 수비는 경기당 평균 1실점으로 크게 줄은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징계로 결정하는 마인츠의 미드필더 나디 마미리의 경우 이번 시즌 리그 15경기 중 14경기에 선발로 출전했었는데 나디 마미리가 유일하게 결정했던 경기는 징계로 결정했던 하이덴마인전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마인츠가 0-2 패배를 기록했었고요. 마인츠는 꽤나 공격적인 팀 컬러를 보여주지만 지공이 강한 팀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보움이 디타킹 감독으로 교체를 한 이후 24년 마지막 일정에서 리그 첫 승리를 기록했고 이후 2주가량의 리그 휴식기 동안 2번의 친선 경기를 치르며 가장 바쁘게 보냈던 팀들 중에 하나였던 보움이었기에 이번 경기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움의 플러스 0토멘 탭승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AC 밀란과 칼리아리의 경기입니다. 밀란은 결국 폰세카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개막 이후 3경기 리그 무승으로 출발할 때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인테르를 잡아내고 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등 꽤나 놀라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강팀들을 잡아내고 기대를 키우다가 약팀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들은 밀란의 보드진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고 결국 시즌 중도에 폰세카 감독을 경질 그리고 6년간 FC 포르토를 이끌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콘세이상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프리시즌도 없이 중도 부임하는 감독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콘세이상 감독은 그 우려를 접고 데뷔전이었던 이탈리아 슈퍼컵 준결승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1대 역전승을 기록하더니 결승전 인테르를 상대로도 2대0 리드를 허용했었지만 이후 3골을 연달아 득점하며 펠레스코로 다시 한번 역전승을 기록. 그렇게 AC 밀란이 슈퍼컵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폰세카 감독은 테오 에르난데스나 하파엘 레앙 같은 주축 선수들과 불화가 있고 또 성적도 나오지 않아 어수선했던 나코름 분위기를 콘세이상 감독이 오자마자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순식간에 나코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 아마도 AC 밀란은 이제부터 진짜 시즌이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부임한 콘세이상의 밀란은 전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만족스러운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콘세이상 감독의 리더십을 크게 칭찬하고 싶은데요. 지난 2경기 모두 전반전에 리드를 허용했었지만 하프타임 이후 밀란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경기 중간중간 터치라인에서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콘세이상 감독을 보면 감독의 에너지가 선수들의 정신력을 바꿔놓는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세리에 A 잔류에 성공한 칼리아리는 4승 5무 10패, 리그 17위를 기록 중입니다. 강등권인 18위 레체와 동일한 경기수와 승점이 같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흐름이죠. 지난 12월 공식전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24년 최악의 흐름으로 마감했었는데 신년 들어서 첫 경기였던 직전 몬차 원정에서 상대 퇴장에 힘입어 1대2 역전승에 성공하며 연패 흐름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비데 니콜라 감독의 칼리아리는 기본적으로 수비 후 역습 분수를 기조로 합니다. 백세리와 백포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강팀들과의 경기에선 보통 백포를 사용하며 풀백들의 전지를 최소화하는 편입니다. 역습이나 공격 상황에서 치토 로본보가 핵심이 되는데 패스 판단이 늦고 템포를 늦춘다는 단점이 있는 선수이지만 칼리아리의 선수들 중에 운도볼이 가장 좋고 원원원 상황에서 이 선수의 돌파력은 칼리아리가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본보가 현재 발목 부상으로 2월까지 결장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 경기 감독 교체 후 기세를 탄 밀란의 승리를 예상하긴 하지만 1.3대의 배당은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밀란의 마엠을 가기엔 아직까지 콘세이상 감독의 전술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역시 리스크가 큰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양팀 득점 성공을 추천드려볼까 하는데 이유는 칼리아리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피콜리의 제공권에 있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이고 경기당 평균 공중볼 병합 성공률이 45.7%가 넘습니다. 공격수가 이 정도의 경합 성공률을 보여주는 것은 흔치 않은 높은 기록이죠. 또한 칼리아리엔 피콜리를 지원할 수 있는 킥력이 좋은 측면 자원들도 있습니다. 보통 정발 윙어들을 측면에 배치하는데 직전 경기 득점을 기록한 나디르 조르테아나 톰마소 아우젤로 같은 선수들은 일단 킥력 하나는 보증이 된 선수들이죠.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데 폰세카 감독 체제에선 티아우와 가비아가 주전 센터백 듀오로 출전했었지만 콘세이상 감독 체제에선 티아우의 파트너로 가비아가 아닌 토모리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콘세이상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공격 상황에 라인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토모리처럼 스피드가 좋고 커버 범위가 넓은 최후방 수비수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가비아와 티아오는 스피드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문제는 토모리가 공중볼 수비에서 재앙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토모리의 신장은 185cm로 센터백 치고는 평범한 높이이죠. 칼리아리는 경기당 평균 22회의 크로스를 시도하는데 이는 세리에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일단 제공권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으니 크로스 각만 열린다면 어떤 위치에서든 크로스를 올리려고 시도하는 편이죠. 양팀 득점 배당이 1.9배 정도 되는데 밀란의 바이엔 배당과 비슷한 것 대비 저는 훨씬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양팀 득점 성공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경기 픽과 조합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종목 경기 분석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포츠 분석 커뮤니티 핫포커로 오시면 무료로 전문가들의 분석 글들을 열람해 보실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석 영상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되니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